오늘은 노혜봉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혜화동에는 오랜만이시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왔어요. 네. 저기 여기가 혜화동이 뭐 남다르지 않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여기 뭐 사셨던 곳이라면서요? 네, 제가 한 6년 살았고요. 어린 시절에. 네. 그러니까 경북에서는? 5살 때부터 오. 11살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여기 가까운 성균관 대학에 이제 좀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를 쓰면서 동승동 일대를 30년을 넘게 다닌 것 같아요. 네. 제2의 고향, 거의 고향이죠, 제 고향. 지금 네. 여주에 사시는데요. 제2의 네. 고향인 혜화동을 오늘 네. 좀 찾아주셨어요. 네. 밖에는 좀 비도 촉촉히 오는데요. 네. 네, 그래서 더 분위기 있고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건강하시죠? 그냥 겨우 버텨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시를 또 써오셨는데요. 2019년인가요? 이렇게 소리가 네. 잠든 꽃물 네. 해서 시선집을 내셨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시선집을 이렇게 보니까 시인의 말 중에서 이게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네. 끝부분에 초겨울 이 시선집에 못 들어간 시한테 진심으로 소명은 미안하다 이러는데 네. 선생님이 정말 여기 시에 뽑힌 시도 있고 또 못 네. 들어간 시가 있는데 네. 시 한 편 한 편에 대한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지금 못 들어간 그 시들한테 좀 한마디 네. 해주세요.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제가 19년도에 제 지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 시선집은 정말로 좀 그럴듯하게 좀 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코를 이제 전공약 선생님한테 왔을 때 제가 좀 미루고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닷새 만에 편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100편쯤 뽑으면은 조금 제가 좀 그 뭐라 그럴까, 이 시는 좀 남다른데 이 시는 뭐 어떻게 해서 썼는데 그래서 뽑을 것 같았는데 그걸 못 뽑으니까 닷새 만에 그냥 막 벼락다지로 뽑아가지고 그걸 보내놓고 시집이 나왔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못 들어간 시도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 이해할 것 같고요. 소명은 미안하다 그러는데 선생님 네. 소명이 좀 호시잖아요. 네. 박재철 선생님 저주셨지요? 네, 제가 가서 그 예술의 전당 선생님이 자료관에 근무하실 때 제가 마침 서초동에서 살았는데 네. 그때 가가지고 그거를 제가 첫 시집을 내고 난 다음에 저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저 호를 받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선생님이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딱 금방 소명이라고 지어주셔요. 근데 저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고 또 뭐랄까 남보다 훨씬 뭐랄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이름이 소명이니까 작을 소자에다 이름 명자라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고 네, 발글명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이제 뜻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래 이제 추사 김정희가 쓰셨는데 그 편액에다 이제 쓰셨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김상옥 선생님이 자기 이제 시집 내셨을 때 이거를 축하 그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붓글씨로 직접 써서 주셨는데 너무 좋대요. 그 옛날에 문창호지에 보면은 작은 그 눈곱재기 창문이 있거든요. 네. 그 창문으로 이렇게 딱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너무 밝고 환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내 이름은 해봉이 너무 크대요, 한자로. 그러면서 한자의 뜻은 반대래요. 해봉은 크니까 이제 오히려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소명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크게 밝은 거래요. 그래서 그 뜻을 들으니까 너무 좋고 추사도 좋고 김상옥 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 호에 맞게 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좀 그랬어요. 네, 소체한다면 사하고자. 네. 그 작은 창문으로 해서 오래 앉을 수 있다는 네, 뜻인데 네. 저도 정말 오늘 알았는데 우리 노혜봉 선생님께 좀 남다르지 않은 게 저도 또 우리 박재철 선생님이 호를 젖었는데 소명이라고 젖었어요. 정말. 그래서 나는
불교로 네. 말하 불교식으로 말하 그러니까, 굉장히 인연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름 져주신 분 또 있지 이러는 거서 네. 그래도 대화할 때는 어머 네. 괜찮아 이러는데 네. 너무 정말 네. 뜻밖의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저도 반가워요. 열심히 선생님 네. 닮아 열심히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정현 씨한테 여러 가지 장점을 배워야죠. 아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시를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시를 보내주신 거 쭉 읽어보니까 선생님 시가 네.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길게 쓰는 이유가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한때 30대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원래 이제 10대 때부터 시는 좋아했고 네. 30대 이제 굉장히 그 시에서 좀 도망치면서 소설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읽었어요.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뭐 하루키도 그렇게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읽는데 하루키 같은 거 뭐 그냥 한 10권을 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해견잡으로 뭐 하여튼 뭐 무슨 책이든지 번역이 돼서 나오면 저는 그냥 곧바로 그 책을 사서 봐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뭐 내 이름은 빨강도 제일 처음에 봤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국 같은 것도 우리 이제 금서였었는데 번역되자마자 제가 봤고 몇 년 후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고 네. 솔벨로도 이제 허저고 그 이제 유명한데 저는 진작에 봤어요 그거를. 그리고 소설을 이렇게 많이 보셔서 이렇게 네. 시가 좀 길을 그러니까 영향을 그래서 미쳤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스왕의 집 쪽으로 그거는 제가 베꼈어요. 그래서 아마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짧게 쓰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네. 네. 우리 선생님이 또 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독 시에 대해서 고독한 침묵으로부터 시는 스스리는 온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고독과 침묵에 대한 이렇게 말씀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바보는 진짜 내 이름이다 그랬는데 네. 우리 노혜봉 선생님 스스로 바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학생일 때는. 네.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저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영화, 소설, 공부를 하나도 아니고 노트 필기도 안 하고 항상 이 밑에서 소설책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트 필기는 하나도 정리가 안 되니까 시험이 딱 발표되면 그 다음에 제일 공부 잘하는 애 노트를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중에 보니까 공부할 때는 정말 공부하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게 좋은 일인데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그 다음 또 뭐냐면은 백일장이 저희는 사범학교였기 때문에 선생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과나 이런 거에 조명을 안 해가서 거의 나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백일장에 출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은 그 천부적으로 태어나서 거기를 그냥 휘슬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뭐랄까 부럽고 평생 그거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보 같고 또 하나는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난 그래도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문학 지원금을 한 번도 저는 신청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또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연금을 받는데 그래도 이걸 내가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제가 어리석어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참 현실적이지 못하고 정말 비현실적인 사람이구나. 바보구나. 선생님 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네. 선생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집을 출간하고 이게 공모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읽으면 좋은 거지. 꼭 뭐 어디 응모해서 뭐 당선되고 막 뭐 어떻게 하고 이거는 가는 길이 조금씩 색깔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 그래도 항상 어떤 사람이 부럽냐면 백일장에서 척 쓰고 못 쓰라고 척 쓰고 그런 사람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숲속의 시인학교 갔을 때도 김여정 선생님 빨리 써. 노 선생님 빨리 써. 그래서 전 백일장 체질이 아니에요. 전 절대 못 써요. 제가 그랬어요. 네. 겸손하신 말씀이시고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또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박동진 선생님 판소리 있잖아요. 네. 제 입이 물러나간다. 그분에 대한 시를 쓰셨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박지천 선생님에 대한 시를 쓰셨다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누구 또 쓰셨나요? 박희진 선생님. 그러면은 공통점이 있네요. 박희진. 네, 그러네요, 정말. 다 박씨네요. 박희진 선생님은 공간신앙송을 제가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인연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추모시를 쓰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떤 시는 왜 써놓고도 본인도 그렇잖아요. 어머 내가 이걸 어떻게 썼지? 예, 지금 다시 어머, 쓰라면 네. 또 힘들죠. 다시 쓰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쓸 수 있을까? 네, 한 3분의 2나 쓸 수 있겠나? 네. 그렇고 또 박집순 선생님 대한 그 우리 그때 예. 이제 특별한 이제 그 저 기념 네 그때 저희들이 제자들이 다 갔었죠. 그랬을 때 시를 쓰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얼마나 제가 그냥 난감한지요. 그래서 선생님 시를 쓰라는데 다시 제가 그냥 첫 마음으로 선생님 전집의 산문 또 시 이런 거를 그냥 그래도 대충 다 풀고 그러고 썼어요. 네, 엄청 그래서, 고민하고 썼어요. 그래서 판소리에도 또 이렇게 판소리에 대한 시도 또 한 10편 정도. 그거는 제가 중2, 3 때부터 쫓아다녔어요. 아, 네. 첫날 첫 공연을 봐야 돼요. 박동진 선생님 공연을? 그러니까 여성국극단 옛날. 1950년대 이제 예. 그럼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사범대 나와서 사범학교 나와서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네. 선생님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역으로 바뀌면 학생 때는 네.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이쁨을 받겠지만 네. 왜냐면 막 이렇게 또 문화 예술 쪽으로 네. 관심 있어 하니까 그죠? 네. 또 선생님 입장에서 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서울대 사범대학 나오신 분인데 심리학과 선생님이 저 한 2번 불려갔어요. 네. 왜 그랬느냐면 너는 공부를 잘할 텐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중간밖에 못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그 여성국극단 쫓아다니고 또 소설책 보고 그러느라고 공부를 전혀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오늘 노는 시간에 10분 동안에 그리고 그 전날도 막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도 막 뭐 영화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서 보고.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 얌전한데 왜 문제야 했죠. 문제가 아니죠. 제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노혜봉 선생님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천상 시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시인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분도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네. 수학 시간에 밑에다 놓고 소설책 읽고 네. 생물 시간에 네. 그것도 소설 네. 보고 네. 그 문학책 보다가 네. 날마다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근데 네. 그분이 다시 국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상 시인인 게 느껴지고요. 선생님이 지금 5권의 시집을 총 내셨잖아요. 네. 첫 번째 시집에서 동경이라는 시를 네. 제가 읽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 상당히 그 호흡이 좀 길어요. 네. 여기서부터 끝까지 있는데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여기 지금 보이나요? 화면에? 네. 네. 중간에 띄어쓰기 한다. 네. 금자는 수선하다 노란색만 좋아한다. 금자는 호로빛이 연주. 이렇게 네. 어디서 숨을 쉴지도 모르겠고 네. 쭉 있는데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네. 상당히 좀 뭐랄까 깊이가 있는 그런 네. 시 같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동경은 실제 제가 있었던 뭐 신은 경험이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경험인데 제 단짝 친구였던 금자가 이제 그러니까 실현을 해가지고 이제 남자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집이 너무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보고화를 이제 자기가 직접 삶아서 그래서 먹고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시로 쓰는 건데 정말로 단숨했었어요. 근데 그 쓰기 전에 제가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나 그냥 일반 형식으로 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천년은 금자하고 내가 좋아했던 괴테의 동경의 시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쓰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금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처녀니까 그거에 대해서 쫙 풀어서 쓰자. 네.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내가 전환을 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리고 네. 22살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22번으로 고쳤어요. 네. 네, 금자를 딱 그렇게 넣게 썼어요. 선생님 정말 제가 네. 또 의외인 게 네. 첫 시집인데도 불구하고 네. 첫 번째는 네.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천년을 괴테의 네. 시 동경에서 인용게 네. 어떻게 그렇게 인용할 생각을 다 하셨을까요? 그냥 그게 너무 둘이 좋아했던 시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거기다 금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그냥 그걸 이렇게 번개처럼 섬광처럼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금자 때문에 저하고 같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다음에 그레엄 그린의 애정 그런 거를 저는 같이 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지길 박사와 하이드도
그의 집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빌려다가 새 책이에요. 보지도 않은. 아. 그걸 그때 제가 고1 때 가서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하고는 정말 참 특별한 인연이었죠. 우리 금자라는 친구가 네. 하늘에서 우리 노예 네. 선생님이 돼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시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금자라는 이름도 좀 특별하고 더 정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우리 선생님이 네. 또 80쪽이 여기 시선집에서 80쪽에 실렸더라고요. 네. 소리의 향내. 네. 이 소리가 어떻게 이제 향이 있을지. 네. 네, 이 시집도 80쪽인데 좀 요거는 또 아까보다는 좀 짧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소리의 향내. 요거에 대한 시 좀 느낌인가 해설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선생으로 나가려면은 피아노를 이제 잘 쳐야 되는데 네.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뭐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못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보 같아가지고. 그래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애들 앞에서 내가 그걸 떨고 못 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고1 때부터 그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남다르게 음악을 일찍부터 좋아했지만 제가 좀 피아노를 쳤는데 네. 피아노에 제가 소질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항상 이제 듣는 쪽으로 많이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목련꽃을 보면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제 제가 피아노에 이제 앉아서 치는 것으로 이제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나중에 이제 제가 좋은 시 이제 뽑을 때 이 소리의 향내를 뽑고 여러 사람들이 이 시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도 선생님 그 아이들 앞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고 뭐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리고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얌전하고 말도 별로 없고 그랬었는데 선생을 나가면서 제가 굉장히 차갑고 말도 안 하고 그런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격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말도 잘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됐어요. 네. 그 소리의 향내 정말 여기 나오는데 산 목련나무 꽃뿌리를 네. 보다가 피아노 네. 의자에 앉아 한 발을 앞으로 페달 위에 놓았다. 건반의 낮은 8분음표, 16분음표들 가볍게 음표의 머리들 만지듯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정말 16분음표는 너무 가볍잖아요. 네. 그죠? 네. 반의 반박자니까. 네. 그래서 정말 모든 시들이 이렇게 가벼운 묵직한 네. 음표보다는 그죠? 더 네. 사랑받는 것 같죠? 네. 네. 그럼 선생님이 또 118쪽에 또 실린 네. 예, 드디어 이제 판소리, 쥐락펴락, 준왕청. 네. 정말 또 이 시는 상당히 또 이렇게 뭔가 고수도 나오고 북채도 나오고 또 그래요. 전문 원래 준왕청이 고수였대요. 그러니까 1고수 2명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수가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고수 노릇을 오래 하다가 이 준왕청이 이제 자기도 명창이 되고 싶어가지고 판소리를 배우면서 했는데 네.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딱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생업을 위해서 이제 소나무를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장에다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딱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소나무를 찍었는데 청그루쯤 베었다. 네. 근데 이걸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를 쓸 때 얼마나 어려운가, 판소리를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 그런 걸 알아가지고 제가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아마 이제 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풀어서 썼습니다.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그 판소리에 대한 시도 좀 많이 쓰셨지요? 제가 한 10편 정도 썼어요. 10편 정도요? 네, 이화중선, 그 다음에 이제 임방울, 네, 박동진, 네, 이렇게. 또 김소희 씨, 이렇게. 우리 선생님, 네. 판소리 한 소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어렸을 때 배운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막 반대해가지고 제가 못 배웠어요. 네,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이거는 네. 선생님 네. 멋진 목소리로 네. 신앙송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선생님,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문학과 창작 네. 박재천 선생님의 네. 지금 오랫동안 이제 이게 지금 시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네. 당시에는 시수업이라지 않고 네, 뭐라고 워크숍. 워크샵이라 네.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평회 워크샵.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1호 네. 제자가 바로 네. 노회봉 네. 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한테는 대선배님이신데요. 아니, 시에서는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대요. 특히 후배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후배가 뭐 더 훨씬 잘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은 시인하고도 유명한 세계 시인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시를 읽고 써야 되니까 선배 후배가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 맞다 후배가 없지. 나는 그냥 언제나 사실 첫 마음으로 써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저 수업을 개강하시고 조선일보에 내셨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현직에 있으니까 바쁘니까 신문을 못 봤는데 제 친구의 친구가 이걸 보고 여기 이제 워크숍에 이제 그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혼자 나오니까 이제 절 보고 네. 같이 나오자 그래서 제가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한결같은 마음이 참 네. 쉽지 않아요. 네. 지금 거의 한 30년쯤 넘나요? 근데 저도 10년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네, 아무리 공백이 있어도 그 네. 공백 동안에도 계속 마음은 이곳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공백이 아닌데 네.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이 쉽지 않아요, 정말. 한결같진 않았죠. 제가 많이 현직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기를 겪었고 그래서 한 줄도 못 썼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잡지도 한 몇 가지를 계속 봤고 네. 그동안에 이제 읽지 못했던 소설을 또 우리나라 소설을 못 읽어서 김영하, 김연수 제가 팬인데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설도 많이 읽고 이제 시집도 읽고 그런 건 이제 꾸준히 했어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좀 들었는데 그 10년 동안 시를 이렇게 안 올 때 네.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늘 시를 써야 되는데 네. 쓰지 못하는 한 줄도 못 쓰고 종교시 제가 가톨릭인데 네. 거기서 마침 이제 원고청탁이 와서 3편 딱 해마다 한 3편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치만 마음은 늘 이제 함께 네. 여기 있었지, 그죠? 하루도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유난한지 모르는데 아니 진짜 그렇다고 쓰지도 못하고 그게 시인의 네. 마음이죠, 정말. 선생님 지금 선생님 옆에 우리 선생님 노혜봉 쌤은 닮은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선생님 꽃 좋아하시나요? 네 맞아요. 아 이렇게 꽃과 이렇게 네. 향기를 같이 느끼니까 좋으시죠? 네. 아, 네.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 시를 이제 한번 네. 낭송으로 들어보고 네. 싶어요. 낭독으로. 제가 짧은 시 써가지고 뭐라 그럴까 서정 시집 한 권 갖는 게 제 평생 처음부터 소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데 제가 시를 못 써서 그래요. 판소리 쥐락펴락 주낭청 고수가 북채로 북을 살리듯 소리를 돋구어 신명껏 살리리. 진땀 범벅 소나무를 찍으면 송구해서 절 죄송해서 절 눈물로 1000만 번 엎드려 절을 올렸다. 나무를 찍고 나무를 베며 온 골에 퍼지도록 소리를 질렀다. 도끼날 번쩍 단번에 생살 깊숙이 찍어 나무의 속살 울림을 귀에 모으고서야 쩌렁쩌렁 소리를 내질렀다. 도끼날을 결대로 빼고서는 날숨 소리를 길게 모아 숲으로 돌려보냈다. 가지며 솔잎을 울리는 휘몰이 장단을 쫓아 소리를 찍고 소리를 베어 넘겼다. 목에서 피를 토하면 똥물로 다스리고 소리를 팼다. 기진하면 엎어서 뿌리까지 소리를 팠다. 뼈를 저리는 밤이면 입술로 내는 더듬소리 밤이 휘어 박도록 내림으로 전수받았다. 구음으로 구울렸다. 마침내 소나무 1000그루쯤 넘어뜨렸을 때에야 판소리 춘향가 한마당 소리가 소나기 퍼붓듯 쥐락펴락 온몸 울음통 울리며 쏟아져 부채살 좌르르 펼쳐나왔다. 쩌렁쩌렁 온 골이 벌목쟁쟁 주낭청으로 메아리쳤다. 신출 귀몰 자진몰이 조자룡의 활 쏘는 대목이 눈바람을 휘루루루 저리며 휜 밤을 깨웠다. 네, 정말 이 시 한 편으로 판소리 그게 정말 그림이 저도 판소리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네.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소리를 베어 넘겼고 또 소리를 팼고 네. 소리를 팠고 네. 그 다음에 소리를 이번에는 펼쳐 나와서 네. 그 다음에 정말 휘루루 눈바람이 휘루루 저리며 휜 밤을 네. 깨웠다라는데 네. 밤을 이렇게 휘었다라고 표현하는 네. 게 정말 시적이네요. 이제 제가 보면 어떤 때 네. 쓰다가 보면은 네. 그 새벽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창문이 훤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달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뜨면서 이렇게 초승달이나 금은 반달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도 이렇게 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뿌듯하시죠? 이게 이제 판소리 시 중에서 제일 처음에 쓴
첫 시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게 10편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제가 더 뭐랄까 좀 마음이 네 그런 시예요.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선생님 네. 이게 조울호라는 네. 시 이거 문학과 창작에서 내셨다면서? 네, 맞아요. 몇 번째 시집이었죠? 이게 네 번째 네 시집이에요. 번째 시집의 네. 조울호. 예, 한번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조울호, 노해봉, 연두빛 잎사귀가 물드는 연초록빛, 제비 날개에 볼 부비며 찰랑대는 봄. 풀밭 위를 날기에도 아까운 조아라 오호 눈부신 날, 냉이 민들레 꽃다지 눈짓들, 갓 깬 제비 새끼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애기 똥풀꽃 풀물로 씻어줄게. 호, 괜찮아. 조금만 참아. 눈이 아파도. 어때? 코바트 블루빛 하늘이 보여? 호, 엄마 얼굴. 고, 쬐끄만 눈도 보여요. 엉겅퀴 금낭화 꽃 몰래 도와주는 남몰래 모아둔 속눈물로 애기 똥풀꽃들만 누는 사랑의 묘학으로 태어나 나눈 첫사랑 짓거리 일러주는 호젓한 기쁨, 이 찬란한 제비 엄마와 애기의 봄. 네. 선생님 이거 네. 상당히 시가 네. 쉬운 듯한데 제가 읽어보니까 네. 어려워요. 제가 잘 못 네. 읽었는데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TV를 보는데 네. 그 TV에서 봄이에요. 그런데 네. 그 엄마가 이 태어나면 눈을 못 보는데 애기 똥풀꽃이 그 노랗잖아요. 네. 애기들이 왜 이렇게 속이 좋지 않을 때 그 푹똥 싼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씻겨주면 드디어 보게 된대요. 그걸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건 시가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드물게 제가 TV 보고 쓴 시입니다. 네. 정말 이 조로 네. 이거로 제가 봤을 때 무슨 네. 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경기도 문학상 대상 받았어요. 네. 우리 께 선생님이 지금 오늘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도 하시고 또 예전에 사셨던 정말 제2의 고향인 해화동에 지금 있는데요. 지금 여주에 사시잖아요. 네. 여주 자랑 조금만 해주세요. 네. 여주는 이제 아무래도 뭐니 해도 이제 세종대왕 영릉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민비 생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서 유명한 이제 강가에 있는 절은 그게 유일하게 하나래요. 네. 신륵사. 네, 근데 다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특히 영릉하고 이제 그 신륵사가 아름다운데, 영릉이 5년 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정현 씨하고 먼저 번에 갔더니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주에 이제 가끔 오다 가다 아니면 또 마음 좀 이렇게 좀 정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휴가 삼아서 오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리고 참 도자기 축제 때 오셔도 좋고, 또 가을에는 뭘 하느냐면 농산물 축제를 하는데 마지막 날 오시면 너무너무 싸게 사가지고 우리 고구마, 뭐 영릉에 이제 세종대왕릉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세종대왕한테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그죠? 맞아요. 말을 한글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시를 또 아름다운 시를 또 일봉승 쓸 수도 있으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요. 지금 열정이 제가 느껴지는데요. 그 이제 시를 제가 못 쓸 때는 시를 못 쓸 때는 이제 항상 왜 그러냐면 저희 시대에 릴케가 이제 그 하나 대세였어요. 근데 릴케는 뭐라 그러냐면 그 쓰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지경까지 갔느냐? 그리고 내가 죽음을 시체를 보고 그 밤새도록 그 앞에서 지켰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 지경까지 몰입해 가지 않으면 쓰지 말아라. 그거는 잉크로 쓰는 시다. 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쉽게 이거를 펜을 지금까지도 잘 못 들어요. 이제 또 제 시가 고전 쪽이 이제 많은데 원래 이제 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영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전 쪽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도 좋아하니까 또 그 고전 시를 또 그쪽에서 많이 쓰는데 항상 이제 제가 나는 이제 이렇게 왜 옛날 것만 좋아하지 구닥다리처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도 엘리오트가 말한 그 감정으로부터의 도피, 정서로부터의 도피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참 쓰기가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캄캄하고 시를 한 줄도 못 쓸 때는 절망하잖아요. 이상이 뭐 절망이 기교를 낳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까뮤도 그랬더라고요. 절망이 이제 사라진 곳에서 희망이 다시 생긴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둘이 다 가톨릭 신자지만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입양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래요. 희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넘어서서 그것까지 다 포기하고 희망까지 포기하고 희망을 넘어서는 그런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다시 희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까뮤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냥 벼랑 앞에 쓴 것 같지만 그때 이제 다시 제가 시를 씁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항상 말씀이 네. 박지천 선생님도 네. 시즉절 항상 네. 절실해야지만 시가 네, 나온다는데 맞아요. 정말 일케가 말한 게 정말 가슴 와닿는 네. 쓰지 않고는 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네. 쓰라는 건데 우리 노예봉 선생님 지금 이 말씀 저한테 해주실 때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거 아시나요? 그만큼 정말 그렇게 시에 대한 그 열정이 간절하다는 아니요, 게 그래서 느껴져요. 제가 과작이고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쉽게 쓰는 사람. 쉽게. 그게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상당히 부러워해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네. 돼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네. 저기 먼 데서 이조유 씨가 오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고 바쁘신 분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